두 번째로 재화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가격을 인상할 인센티브가 생겨요. 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테니까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자동차 부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경제 전체에 만약에 수요가 확대된다면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GDP 갭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총수요가 확대되는 여기서 제가 총수요라는 사실 총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총수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에 사람들의 소비라든가 혹은 투자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이제 늘리는 상황 이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예, 뭐 소비를 하려고 하는 이제 소비량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에 따른 정부 구매도 증가할 것이고, 기업들의 이제 투자 수요도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투자를 더 하려고 하겠죠. 이제 이런 현상이 바로 GDP 갭이 0보다 커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트렌드로부터 실제 GDP가 이렇게 위쪽으로 벗어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산 비용 상승,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돼서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뉴케인지안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되는 현상이에요.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그렇죠? 네,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9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커버해야 되는 주제가 오큰스 로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큰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가 GDP 갭하고 실업률 갭 사이에 일정의 어떤 굉장히 시스테매틱한 체계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거시경제학자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관찰한 현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고 과연 어떤 이론이 실제로 데이터와 잘 맞는지, 어떤 이론이 잘 맞지 않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해가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요즘은 이제 거시경제학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 친숙하게 잘 알고 있어서 사실 거시경제학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상식의 수준으로 들어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또 거시경제학자들이 하는 영역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또 지식들도 거시경제학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립스 커브가 이제 단기에 GDP 갭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면 오큰스 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오큰 이 사람도 first name이 아더예요. 아더 오큰스 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쿤의 last name을 따서 오쿤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데이터를 통해서 GDP 갭하고 단기 실업률 혹은 실업률 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실업률 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실제 실업률과 장기적인 추세로부터 실업률이 얼마나 벗어났는가, 그러니까 실업률의 이탈 정도를 우리가 실업률 갭이라고 해요. GDP 갭을 우리가 실제 GDP가 이렇게 플럭추에이트 하면서 늘어나는데 트렌드를 찾아보면 트렌드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이 차이를 우리가 GDP 갭이라고 부르자고 했잖아요. 실제로는 물론 이게 정확한 의미에서 GDP 갭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DP 갭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도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합니다. 자, 이 실업률 이 변화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장기적인 트렌드로부터 벗어난 것, 그러니까 actual unemployment rate하고 그
다음에 long run unemployment rate 혹은 여기에서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제가 부를 텐데 장기적인 추세, 실업률의 장기적인 추세와의 차이를 우리는 이제 실업률 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기적인 추세를 엄밀하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이런 장기적인 추세로부터 얼마만큼 실업률이 이탈했는가를 실업률 갭이라고 불러서는 사실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장기적인 추세를 엄밀하게 찾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실은 엄밀하게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엄밀하게 찾았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이 차이를 이제 계산해 낸 거죠.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나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제가 9장 슬라이드에서는 실업률 데이터를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실업률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이게 한국의 실업률 데이터인데요. 1990년부터 2020년 제 기억에 4월까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실업률이 상승하지는 않았고요. 노동시장에 큰 충격은 사실 나타나지 않아서 저도 이쪽 분야 전공자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 충격이 발생을 해서 실업률이 엄청 상승하면 사실 설명하기 더 쉬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런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제가 이렇게 대충 그려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장기적인 추세를 찾았다. 그러니까 엄밀한 방식으로 이 장기적인 추세를 찾았다. 라고 한번 해보죠. 이 장기적인 추세를 엄밀한 방식으로 찾으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 실업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부릅니다.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고요. 뭐 그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그 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이상적인 실업률 이런 거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한 국가 경제가 뭐 완전 고용 수준을 달성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어떤 실업률 수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가야 될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이제 실업률 갭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실제 관찰된 실업률과 이 장기 추세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실업률 갭이라고 이제 부르겠다는 것이죠. 실업률을 스몰 u라고 쓸 거고요. 실업률 갭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hat이라는 표현으로 u hat이라고 쓰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US 데이터를 하나 살펴봤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US 데이터는 잠시만요. 네, 이게 US 데이터입니다. 실업률이 48년부터 US 데이터고요. 여기 보이시죠? 예, 지금 1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실업률이 비교적 높았던 시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80년대 중반, 그다음에 70년대 뭐 오일 샥, 대공황 시기에는 이제 실업률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48년부터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험난했던 이 시기를 우리가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를 정도로요. 그러니까 대침체, 대공황을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고 The Great Depression이 대공황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거시경제학에서는 The Great Recess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엄청난 침체기였어요. 실업률은 10%에 도달했었습니다. 심각했던 시기에 지금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업률이 1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노동시장의 현 모습이고요.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업률 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실업률 데이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 제가 준비했으니까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의 변화 델타 파이와 GDP 갭 이제 Y hat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포지티브 릴레이션십이 있고 오큰스 로는
GDP 갭과 실업률 갭, U hat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